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의 토익 RC 강의를 맡고 있는 전신홍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 팟7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팟7 최신 경향 및 대비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신토익으로 바뀌면서요, 토익이 팟7이 특히 어려워졌죠. 왜 그러냐? 이 단순한 단어만 외워서 그 단어에 대한 패러프레이즈 표현, 보기에 있는 거 고르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문의 양이 많아졌고 그 지문의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을 독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100문제에서 옛날에는 46문제인가 그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54문제가 나와요. 그죠? 비중이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 또 팟7을 풀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장 가서 팟7을 언제 풉니까? 제일 마지막에 풀죠. 시험 시간 2시간 중에 제일 마지막에 푸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간도 많이 모자란 상황에서 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찍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 치고 나면 팟7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요. 이 팟7 유형이 2016년에 바뀌고 나서 매달 시험 내용이 바뀌고 매달 시험 어떤 지문에 특이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가끔 특이한 지문이 나오지만 그냥 내용만 바뀔 뿐이거든요. 항상 나오는 편지, 공지, 기사 이런 유형에서 내용만 바뀔 뿐인데도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목표 점수가 550 플러스잖아요. 그죠? 800점 정도 되셔야지 여러분 200번까지 간신히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00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 이 토익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아, 이건 나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800점 이하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구나, 현상이구나라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고요. 대신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고 실력이 쌓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700점, 800점, 900점 가시겠죠. 그렇죠? 그럴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200번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은 최신 경향 및 대비해가지고요.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최신 경향 특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아티클 등 지문의 길이가 복잡하고 긴 지문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옛날처럼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로 풀리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답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런 굉장히 쉬운 문제 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보기 읽을 때요. A, B, C, D 읽을 때 대충대충 건성으로 읽다가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기에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기는 철저하게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탄한 어휘 실력 여러분 갖추시고요. 특히 paraphrase 표현 같은 것들, 요거 같은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능력이 아주 출중하게 점점 올라가야지 결국 나중에 복잡하고 긴 지문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패러프레이즈 예시 및 대비 요거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 보기 함정 예시 볼 거고, 세 번째 아티클 한 지문 정도 해석하고 이 최신 경향 대비 분석 강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패러프레이즈. 자, 패러프레이즈는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단순한 단어의 패러프레이즈. 이게 제일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예문들은 전부 다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 교재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수업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 호텔은 has recently renovated, 최근에 보수공사했다. 그죠? 뭐를요? 100개의 객실을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을 해석했으면 머릿속에 정말 우리나라 말로 그 호텔이 100개의 어떤 호텔 방, 객실을 보수공사했구나 라고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이제 보기에서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많은 guest suites, 객실들은 어디에 있는? 그 호텔에 있는. 그 다음에 have recently been 돼 있으니까 have been pp가 나오겠죠. 수동태로.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수공사 되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지문에서 쓴 단어를 그대로 보기에서 쓰지 않는다. 토익은 반드시 뭐다? paraphrase, 재표현시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renovate란 단어의 동의어를 암기하시면요. A번 lease, 임대하다, B번 remodel, 보수공사하다, 개조하다 중에서 뭐가 될까요? 당연히 remodel이 되겠죠. 그래서 remodeled PP 형태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보기에 이렇게 깔려 있고 renovate의 동의어가 뭐다? remodel이다. 요걸 아셔야지 여기 보기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 paraphrase 표현 정리해가지고 강의에서 선생님이 renovate, remodel, repair, republish, upgrade, update, improve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토익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paraphrase 표현들을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외우시면 돼요. 외우고 시험에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단어의 paraphrase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보다는 많이 비중이 줄었다 이거죠. 그럼 어떤 paraphrase가 많이 나오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문장의 paraphras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요. A, B, C, D 보기가 4개가 있겠지만 일단 A, B 2개만 깔았어요. 이 중에서 가장 이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걸 고르는 건데 자꾸 첫 번째 지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 썼던 단어들을 계속 다른 오답 보기에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자기 상상 독해하면서 엉뚱한 보기를 골라버리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economist, 경제학자들은 attributed 나오죠. 자, attribute 하면 뭐뭐 탓으로 돌리다 이건데 수거가 이렇게 됩니다. attribute A. 그 다음에 여기 to 나오죠.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가 보통 결과죠. 경제 회복을요. 누구 탓으로 돌렸다? 그 나라의 low, 낮추기 탓으로 돌렸다. 뭘 낮춥니까? interest rate, 이자율의 낮추기. 즉 의역을 하면 그 나라가 이자율을 낮췄다.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결과 경제 회복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죠? 자, 여기서 A번하고 B번 해석을 해가지고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걸 골라보세요. 여러분 먼저 한번 포즈 딱 누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죠? 자, 볼게요. In response to the stronger economy. 자, strong economy 나오면요. 경제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예, 호경기, 아주 좋은 경제 상황에 반응해서 정부는 결정했다. 뭐 하기로? 바꾸기로. 뭐를? 이자율을. 자, 정부 나오고 이자율 나오고 경제 나오니까 그냥 대충 단어만 보고 위에랑 비슷하겠지 하고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이 완전히 엉뚱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B번은요. 경제는 개선되었다. 뭐 때문에? 정부가 줄였기 때문에 뭐를? 이자율을,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제가 개선됐다. 가장 잘 반영하는 문장은 뭐다? B번인 겁니다. 알겠죠? 이걸 골라내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패러프레이즈 이런 패턴으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이제 단락의 패러프레이즈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문장의 패러프레이즈보다 당연히 더 어렵겠죠? 이 단락 안에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합쳐진 게 단락이거든요. 자, 이 단락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1분 드릴게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due to 나오죠. 그렇죠? due to는 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 increased number, 증가된 수 때문에. 누구의? of staff, 직원들의. 직원들의 수가 증가했구나.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떤 직원입니까? working at the institute, 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이 늘어났어요.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and 그리고 to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서. 뭐를요? carpooling, 카풀 서비스 알죠? 그렇죠? 같이 차 타고 출근하는 거. 또는 다른 형태의 commuting, 다른 형태의 통근을 장려하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 타라는 거죠. 자전거나, 그죠? There will be new restrictions. 예, 이 부분이 이제 진짜 핵심 문장이네요. 새로운 어떤 규정들이 또는 제한사항들이 가해졌다 이겁니다.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placed는 여기서 pp고요. 가해진 새로운 제한사항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on days, 날들에 대해서. 자, 어떤 날들이냐? 요 when 이하가 days 수식합니다. 직원들이 can use, 사용할 수 있는 날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를요? 전기 주차장을요. 전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들에 이제 옛날에는 막 사용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규정들이, 새로운 제한사항들이 가해진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제한사항들이 가해지냐?
요 5줄이 구체적인 어떤 제한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줄은 뭐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심 주제 문장은 제한 사항이 새로 가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줄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 지금 한글로 정리했으니까 이 전체를 잘 반영하는 걸 패러프레이징 시켜야 됩니다. 자, what is the purpose? 이 단락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인포메이션은 안내문인데 이 안내문에 제가 첫 단락만 따왔거든요. 우리 해커스토익 스타트 교재에서. 자, A번 to save money.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C번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환경적인 문제. 이 환경에 관한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D번 to offer. 제안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을 뭐에 대한? for public parking. 어디 파킹은 나오긴 했지만 이 퍼블릭 파킹이라는 거는 어떤 공공주차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공주차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요거는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들 거다. 직원들도 늘어났고 카풀도 어떻게 뭐 장려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통근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서 즉 주차장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조금 이제 주차 차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A, B, C, D 중에서 A, C, D는 안 되고 이제 정답이 B가 되는 거죠. To give 주기 위해서 새로운 주차 규정을 그죠? 예. 요걸로 이제 요 단락을 압축해서 정답을 B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5줄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모든 파킹 패시스, 주차증들은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뭐를? A sequence. sequence 하면 일련 번호거든요. 자, 어떤 일련 번호냐? 대디아가 수식합니다. begins, 시작하는 뭐로? with numbers, 숫자들로. 자, 어떤 숫자? 1부터 5까지로 시작되는 숫자들로. 그러니까 주차증이 있는데 어떤 주차증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호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이 아니라 대충 1 뭐뭐뭐뭐, 2 뭐뭐뭐뭐, 3 뭐뭐뭐, 4 뭐뭐, 5 뭐뭐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쫙쫙 쓰여 있다는 거예요. 자, the number, 그 넘버는 indicate, 알려줍니다. 뭘 알려줍니까? On which day, 무슨 날에 직원들이 cannot leave their cars in the lot. 그들의 차들을 주차장에 놔둘 수 없는지를 알려준대요. So, 예를 들어서 차량들, 뭘 가진 차량? With passes, 주차증을 가진 차량. 어떤 주차증? That begin with the number, 그 숫자 1. 그러니까 요거죠. 1번부터 시작되는 주차증을 가진 사람은 will not be allowed it, 허락되지 않는다. To park, 파크하도록, 주차하도록 in the lot, 주차장에 언제? 월요일마다. 아, 그럼 이러네요. 1번 패스를 가진 사람은 월요일날 주차하면 안 되고 2번으로 시작되는 패스를 가진 사람은 화요일날 주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패스를 가진 사람은 3번으로 시작되는 어떤 패스를 가진 사람은 수요일날 주차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구체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요 문장이 주제 목적 문장이었고요. 그래도 전체 단락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 단어 패러프레이즈가 제일 쉽죠. 그죠? 그거는 이제 문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요 문장 패러프레이즈하고 단락 패러프레이즈를 잘 하셔야지 고득점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함정 예시돼 있는데 보기에서 함정이 많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껏 잘 읽어놓고 보기에서 정답을 엉뚱한 게 골라버리면 안 돼요. ETS 측에서, 즉 토익위원회 측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덤벙대다가 틀리겠지 하고 많이 함정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공지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Pacific Airlines, 이 항공사 이름입니다. 그죠? 이 항공사가 제공합니다. 뭐를? 특별 할인을요. 뭐 동안? 여름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여름에 무슨 항공권 할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쫙 내용이 전개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스페셜 디스카운트를 제공한다는 말을 봤기 때문에 학생들은 1번에 이 공지의 목적은 뭐냐 할 때 여기 앞부분 to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 요거만 읽고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뒷단어를 보시면 A38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A380은 이 항공기 기종이거든요. 항공기 기종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살짝 다른 단어를 써버린다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앞쪽에서부터 맞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얘를 고르고 지나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알겠죠? 그래서 B번 보시면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를? The sale of summer ticket.
여름 티켓들에 대한 어떤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할인 행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로 가야 된다? B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보기의 일부가 아닌 끝까지 다 읽기. 왜냐? 앞쪽에는 맞게 쓰고 뒤쪽에 한 단어 정도를 엉뚱한 단어를 쓴다. 요 함정 조심하세요. 그 다음 함정 예시 2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지문의 단어를 보기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정일 경우가 더 많다 이거죠.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미즈 왓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제안하냐 이거거든요. 이 편지는 지금 왓슨이라는 사람이 미스터 킹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이 I라고 나올 겁니다. 내용에서. 맞죠? 그래서 나는 뭘 제안한다. 이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장 보시면 I would like to bring, 나 가져가고 싶다. 우리 catalogs하고 샘플을요. 어디에? 너의 사무실에. 뭐 하기 위해서? To discuss, 논의하기 위해서. 뭐를? 너의 주문을. 어떻게? Further, 더 많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을 고르는데 여기 catalogs and samples라고 지문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고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send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by courier는 뭐냐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왜? 제가 직접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직접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만 대충 보고 솔직히 다 해석하기 싫고 해석도 잘 안 되니까 단어만 보고 단어 나왔으니까 맞추자. 이런 함정 굉장히 많이 팝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번은 안 되고요. B번에 explain about her products. 그녀의 제품을 설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떻게? in person. 이 표현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in person 하면 직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사무실로 가가지고 우리 카탈로그하고 샘플 들고 와서 너에게 설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기 함정 예시 방금 2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보기를 끝까지 읽자. 그죠? 두 번째는 지문에서 쓴 단어가 그대로 있으면 의심하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요 아티클 등 어려운 지문의 독해. 요게 이제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토익 지문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해커스 토익 스타트 교재에 나왔던 이 아티클 한 단락 정도 요거를 읽고 요 한 단락이 제대로 독해되는지 알려면 요 주제 목적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력 테스트 해보세요. 요거 1분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죠? 자, 먼저 풀어보셔야지 저 강의 듣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먼저 풀어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while 나왔어요. 여러분 while 하면요. 뭐뭐는 동안도 있지만 뭐뭐이지만도 있거든요. 여기선 뭐뭐이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은 might think,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The subject of ancient Roman history. 고대 로마 역사에 대한 주제가 완전히 exhausted, 고갈되었다 이제. 2000년 전부터 로마 역사에 대한 책을 사람들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역사에 관한 주제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쓸만한 주제가 없을 거다라고 몇 명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 권의 새로운 책들은 그 다음에 published는 pp죠. 과거분사. 출판되어진 어디에서? 요 출판사. 알렉산드리아 하우스에서 출판된 두 권의 책은 prove that 절, 대디아를 입증한다. 이 대단의 내용이 it is anything but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anything but이 never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 이걸 솔직히 몰라도 국어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는 국어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고대 로마에 대한 주제가 완전히 이제 다 써가지고 쓸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두 권의 책은 아니다. 쓸만한 주제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자, In Day One이라는 책이 나와요. 자, Day One이라는 책에서 작가인 로빈 브라운슈타인은 trace, 추적한다 이거죠. 뭘 추적할까? The origin, 기원을요. 뭐의 기원? Of Rome, 로마의 기원을 추적하고요. and 그리고 examines, 고찰한다 이겁니다. 뭐를요? How it managed to become so powerful.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관찰하고 고찰한다는 겁니다. 자, 책 한 권 나왔고요. 그다음 meanwhile 하면 한편 그러는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예, 다른 한편으로 다른 책은 뭐냐? 히스토리언 데이비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작가가 지금 2명입니다. 이 사람은 follows, 뒤따른다. 뭐를요? The success, 성공을요. 뭐의 성공? Of his David offering 하면요. 이게 그의 데뷔작이에요. 그의 데뷔작. 아셨죠? 그의 데뷔작 The Republicans. 이게 책 이름입니다. 요거를 뒤따른다. 요게 성공했나 봐요. 요거를 성공하고 이제 뒤따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뒤따릅니까? by ing 함으로써. 자, 여기서 태클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축구할 때 태클 하는 뜻도 있지만 요게 다루다, 처리하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다룸으로써 어떤 주제? 로마의 첫 번째 5 황제들에 대한 주제를 어디서요? In the Emperors라는 책에서. 지금 내용 굉장히 복잡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책 2권이 나왔고요. 책 첫 번째 책은 Day 1이고 작가는 누구? 로빈 브라운슈타인. 두 번째 책은 뭐다? Emperors입니다. 작가는요. 리퍼블리칸이라는 책을 데뷔시켜가지고 성공한 데이비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작가고 두 번째 책입니다. Emperors가. 그죠?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책은 reveals, 드러낸다. 뭐를?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을 뭐에 대한? 로마의 악명 높은 초기 황제들에 대한 이 Emperors라는 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both 두 개의 new books, 새로운 책들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죠?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저랑 같이 읽었더니 별 내용 없죠? 그냥 책 2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혼자 읽게 되면 문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1분 만에 탁탁 풀지 못한다 이거죠. 그죠? 자, 아무튼 답을 내볼게요. 자, 기사는 무엇에 관한 거냐 그랬죠? 첫 번째 갑니다. A pair of 하면 한 쌍의니까 지금 2권이잖아요. 그죠? 2권의 책들. 이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뒤에가 틀렸어요. By a noted author 했죠? 이 어라는 건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2권의 책. 아니요. 작가는 2명 나오고요. 책도 각각 썼으니까 2권.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B번 a course 하면 수업입니다. 그렇죠? 어떤 수업입니까? being taught. 가르쳐지는 수업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작가들에 의해서. 작가들이 무슨 수업을 한다고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C번 an author 했으니까 한 명의 또 작가. 한 명의 작가의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D번. 이게 정답이겠네요. a publisher. 여러분 publisher가 뭐냐면 출판업자, 즉 출판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판사 이름 하나 나왔었죠? 알렉산드리아 하우스. 이 출판사에 의해서 출간된 최신 출시작들. 이게 정답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아티클이 나오고 이런 복잡한 지문이 나오면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답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장 해석을 잘해야지 파7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구나.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파7 최신 경향 및 대비해가지고요. 첫 번째, 패러프레이즈 공부했습니다. 자, 패러프레이즈 3가지 알려드렸어요. 단어의 패러프레이즈, 문장의 패러프레이즈, 단락의 패러프레이즈. 그쵸? 단어 패러프레이즈는 굉장히 쉽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단락의 패러프레이즈하고 문장 패러프레이즈 요걸 잘 하셔야지 고득점 나옵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나오는 범위는 전부 다 대부분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패러프레이즈 표현 같은 것들 정리하시면 굉장히 도움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기의 함정을 항상 조심하자. 덜렁대면서 앞부분만 읽고 답을 고르지 말자. 보기는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함정이 아닐까 의심하자. 아셨죠?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들. 방금 아티클 우리 한 단락 정도 독해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스킬이 없어요. 정말 정독,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해커스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해커스 교재, 강의, 그 다음에 강사의 자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해커스 교재에서 이런 어떤 최신 경향들을 다 반영해서 대비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잘 들어보시고 정리하면 각종 팁들이 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어떤 패러프레이즈 자료 같은 것들 잘 활용하시면 요 해커스 교재와 강사의 자료 잘 활용하시면 이제 서로 보완이 되면서 훨씬 더 대비가 잘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550점 플러스 해커스 스타트 RC 교재 파7 강의를 맡고 있는 저
전신홍 선생님과 함께 최신 경향 및 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550점 플러스 반은 이 토익 공부를 하는데 입문반이거든요. 하지만 입문반이라고 계속 550점 받는 거 아니고요. 저게 550점 반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공부해서 800점, 900점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토익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